혼동될수록 고반복하려면 혼동되는 걸 골라내야 되죠. 지금 OX형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독합니다. 문제를 읽어요. 선지 있죠? 하나, 둘, 셋, 넷. 1회독은 다음에 뭐 볼지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1번 읽었다. O인지 X인지 혼동된다. 그러면 표시합니다. 여기는 깨끗하게 주세요. 여러 번 봐야 되니까 옆에다가 표시합니다. 2번 읽었다. O인지 X인지 당연히 O인데 이거? 그러면 표시 안 합니다. 3번 읽었다. O인지 X인지 헷갈린다. 그러면 표시합니다. 4번 읽었다. 이거 당연히 O 아니야? 표시 안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틀릴 수 있으니까 정답은 바로바로 확인해요. 표시 싹 한 다음에 정답 보고 내가 제대로 했네 확인한 다음에 그럼 지금 뭐 한 거예요? 다음에 볼 걸 골라낸 거예요. 이러면 이제 1회독이 끝납니다. 자, 1회독 뭐다? 공부 아닙니다. 지금 표시만 했어요. 정답만 확인했지 해설 공부 안 했어요. 공부하지 마세요. 다음에 볼 거 최대한 빠르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방식에 목적을 또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1회독은 다음에 볼 거 골라내는 작업이라고 내가 분명히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 1회독부터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왜 O인지 왜 X인지 그게 혼동될 때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O인지 X인지 혼동되면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O인 거 알아. 근데 왜 O인지 몰라. O인지 알면 표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장 가서 이유 안 물어봐요. 우리가 보는 시험 A면 B 맞다, A면 C 틀리다 그런 시험이란 말이에요. 왜 맞니? 왜 틀리는지 시험 감독관이 와가지고 김덕관 수험생 이거 왜 맞아요? 왜 틀려요?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 확인해 보세요. 이유 안 물어봐요. 이 방식은 기계적으로 정답을 암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볼 것을 골라내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해독제 뭐 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암기해야죠. 자, 이해독제는 표시한 것만 봅니다. 표시한 것만 본다. 왜? 표시 안 한 거는 내가 O인지 X인지 바로바로 판단이 되는 애들이니까 표시한 것만 본다. 얘네는 혼동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보죠. 그러면 표시 안 한 거는 한 번 보고 끝난 거고 표시한 거는 두 번이나 보게 되죠. 그러니까 혼동될수록 고반복 원리 뭔지 아시겠죠? 이 원리를 적용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해독을 해볼 건데요. 표시한 걸 볼 때 옳은 선지 있잖아요. 옳은 선지는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 자체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거 알면 돼요. 어차피 시험 문제 똑같이 나와요. 뭐뭐뭐뭐 할 수 있다 옳게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또 있다 옳게 나오고 있다가 없다로 바뀌어서 틀린 선지로 나오고 그러니까 옳은 건 이 자체로 공부하세요. 해설 보지 마세요. 만약에 여기 틀린 선지예요. 틀린 선지는 어디가 틀렸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자, 해설 보고 여기 틀렸네 딱 거기만 찾아요. 이때 해설 공부하지 마세요. 해설 보고 이해하고 또 학문 닦지 마세요. 해설은 그냥 보면서 여기가 틀렸네 딱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정답 외우는 기계적인 반복을 통한 회독이다. 목적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 2회독차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 반복하면은 이게 너무 지겹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2회독 한 다음에 바로 3회독제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자, 3회독은 뭐냐? 한번 내가 O인 건 O다, X인 건 여기 틀렸다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혼동되는 걸 골라내는 거예요. 자, 3회독제도 마찬가지로 표시한 것만 보면서 이제는 혼동 안 된다. 보자마자 O네, 옳은 거네. 그러면 표시 안 해요. 이거 아직도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를 하나 더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표시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죠. 4회독차는 뭐만 볼까요? 당연히 표시 두 개 한 것만 봅니다. 그러면 내가 혼동될수록 어떤 거는 4번이나 반복하게 되죠? 어떤 거는 2번 혹은 3번에서 끝나버리고 자, 2개짜리는 가장 혼동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선지라면은 옳다 인식하고 넘어가는 거고 틀린 선지면 어디가 틀렸는지 해설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4회독이 완료가 됐어요. 1회독, 3회독은 자기가 또 볼 것을 골라내는 과정이면서 그 다음에 자꾸 읽게 되니까 익숙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2회독, 4회독은 뭐다? 표시한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정답을 암기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독수를 늘리려면 어떤 과정을 늘려야 돼요? 두 번째 과정을 늘리거나 네 번째 과정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을 아까 말했듯이 3번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과정을 2번 이상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회독을 먼저 한 다음에 거꾸로 2회독, 4회독제를 여러 번 더 살을 붙여주시면 돼요. 시간이 없다. 표시 2개짜리 4회독 했던 거 그것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주고,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표시 하나짜리 2회독 했던 거 그걸 여러 번 반복해주고요. 됐죠? 요게 이제 혼동될수록 반복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는 하나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지문 주고 4개 중에 하나 고르시오. 그럼 여기 표시할 게 없잖아요. 이 지문 하나 여기다가 표시하시면 돼요. 한 문제에 OX 하나 물어보는 경우, 그런 경우는 문제에 바로 표시한다. 그 다음에 각각 OX 물어보는 경우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처음에는 선생님 이거 공부하는 거 같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공부예요. 학문 닦지 말라고 그랬어요. 화장실 가라고 해서 화장실. 기계적으로 정답을 외워야 시험장 가셔서 기계적으로 뿅뿅뿅뿅 풀고 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고민할 시간 없어요. 이유 물어보지도 않고요. 이유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기계적으로 팍팍팍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전제 조건 처음에 기본 강의, 이론 강의, 그리고 기출문제 1회독 정도는 하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는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족한 이해는 어떻게 되느냐? 회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익숙해지고 나면 처음에 이해 안 되던 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사람도 처음 만났을 때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근데 맨날 보다 보면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자주 보고 익숙해져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는 하고 이걸 시작해야 되겠고요. 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서 이해가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의문사항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회독을 이런 식으로 4회독도 했고 혹은 2회독제, 4회독제 몇 번 더 해가지고 7회독도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다른 과목 하다가 이거 또 까먹으면 어떡해요? 제가 표시 안 해놓는 것들 까먹으면 어떡해요? 그때 대처 방법 지금부터 가르쳐 드립니다. 이거 질문 많이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있죠?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좀 까먹은 것 같아요. 그때 자신 있으면 2개 표시한 것부터 하는 거고요. 자신 없으면 하나짜리부터 하는 거고요. 아예 다 까먹은 것 같다 그러면 처음에 1회독을 다시 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것부터. 대신에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표시할 게 대폭 줄겠죠? 그 다음 회독은 겁나 빠릅니다. 자, 그래서 자신감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이 많다는 전제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면 당연히 2개짜리만 보고 2개짜리 보다가 시험장 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그러면 하나짜리를 회독하고 시험장 가는 거고, 그 다음 시간 널널해, 아직 널널해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다시 할지, 2개짜리부터 하나짜리부터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할지는 여러분들의 실력과 남은 시간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둘 다 조화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다 보면은 단점이 없진 않겠죠.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 방식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읽는 것보다 얻는 점수가 훨씬 많아요. 훨씬.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의문사항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이제 방법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살 빠진대, 이렇게 운동하고 저렇게 다이어트하고 그러면 살 빠진대,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살이 빠져요? 나 이제 방법 알았으니까 살 빠진다. 그거 아니죠? 우리 방법을 배웠으면 뭐하러 가야 돼요? 실천하러 가야죠. 살 빼는 방법 배웠으면 실제로 해야 살이 빠지죠? 점수 올리는 방법 배웠으면 이제 실천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봐야 더 구체적인 방법, 과목별, 문제 유형별 더 디테일한 요령들이 생겨요. 이 이상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서 깨우치는 겁니다. 제가 엄청나게 좋은 도구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소해서 시도도 안 하고 아예 못 해먹겠다, 아니면 조금 깔짝깔짝한데 못 해보겠다, 이건 뭐냐면은 아직도 투지폰 쓰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열나 편한데 스마트폰 처음에 어색해가지고, 저도 처음에 어색했거든요. 어색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다시 투지폰,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쓰는 거 좀만 익숙해지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실천하러 간다. 처음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도 참고 해본다. 그리고 읽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전제 조건, 중간에 본론, 구체적인 방법, 제가 마무리로 강조드렸던 부분들, 서론, 본론, 결론, 제가 전달드린 것들 잘 챙기셔가지고 이 회독법 이제 하러 갑니다. 자, 뭐예요? 빨리 가. 빨리 가서 시작하러 가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그만 보고 빨리 이제 갑니다. 구독, 좋아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 구독해.